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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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6일부터 이 시간에 새말기 첫걸음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주위에 알려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일과 굴리기 오늘이 111일째입니까? 111일째입니까? 110날이네요. 110날입니다. 지금 수술 법문을
백봉 선생님이 그 법문하시고 이렇게 금강경에 넣어놓으신 게 1970년 초, 60년 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70년이라 해도 30년, 25년 하면 55년 전 얘기죠. 55년 전에 이제 뭐 팔 하나 해서 다른 사람 거 갖다 붙이고 또 뭐 저기 뭐가 이렇게 장기도 다른 사람 거 이식을 하고 이런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뭐 신장도 이식하고 간도 이식하고 뭐 각막도 이식하고 다 이식을 하니까요. 그래서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몸뚱이는 하나의 기관이라.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나라고 하죠. 이제 거기서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지금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요 굉장히 그러니까 모습 공식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자, 161쪽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습의 일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로 넘을 수 있다는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들어앉아 온갖 분별한 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모습의 몸은 괴로움입니다. 예, 제일 처음 모습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오음.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수상행식, 몸과 정신, 이걸 이제 나라고 하죠. 보통 오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음, 육근, 육진,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12처가 돼요. 육근, 육진, 육식이 만나면 18개가 돼요. 이제 능엄경에서는 7대까지 나오죠. 지수, 화풍, 공견식 해서 이것들이 전부 모습입니다. 모습인데 이것이 전부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있는 내가 또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이러한 모든 또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생각들이 뭐다? 몽땅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모습 공식을 딱 해보면 진짜로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난 거꾸로 생각을 하죠. 거꾸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시비분별이 붙죠. 시비분별이 붙어서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요. 시비분별이 붙으니까 번뇌가 일어나서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통과 괴로움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러면 고통과 괴로움에서 맞으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먼저 내가 정견을 세워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아서 온갖 분별 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또 제가 분별 망상을 굉장히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체와 객체로 나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너로 나눈 것,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눈 것, 그러니까 나와 대상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별이라고 해요. 요거를 분별. 그래서 일체 모든
이런 분별 속에 있으면 항상 둘러볼 수밖에 없죠. 나, 주체가 있고 또 대상이 있고,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항상 둘러보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라고 해서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뜻은 허망상상이거든요.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 그래서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서 분별하면 망상이 그냥 달라붙어. 그래서 분별하면 바로 망상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분별망상이라고 하는데, 분별망상이 아니라 반드시 시비가 일어나죠.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이런 시비가 일어나죠. 분별 시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위치를 내가 되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 그냥 그대로 이게 그냥 몸뚱이가 내고 이렇게 일으키는 생각이 전부 다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막 이런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그런 줄 알고 살아왔다 이거죠. 살아왔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어렵죠. 왜냐면 이때까지 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뚱이는 나고 세상이 따로 있고 또 내가 보고 경계에 딱 찔려서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들, 감정들이 전부 다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선언에 오니까, 버림 선언을 하니까, 그거는 전부 다 헛것이라고 하거든. 변하고 헛것이야. 그건 진짜가 아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2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연기와 음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증장되어 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모습의 원리라는 것이 뭔가, 모습의 원리가 첫째는 모습 공식이 모습의 원리입니다.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을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 모습의 원리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본성 자리, 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상대성, 모습은 절대성, 우리의 본성의 뭐다? 굴림새다. 그래서 이게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이라는 것은 본래 이제 그 성과 상으로 나누거든요.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나누는데, 요 상대성이, 여기 있지. 46쪽 있지. 자, 페이지 46쪽 한번 볼까요? 46쪽 맞나? 46쪽. 네. 우리의 진심은 성과 상으로 나누어요. 우리의 본래 면목은. 그러니까 성과 상으로 나누는데, 절대성이라는 것은 바탕을 의미하고, 상대성은 그 바탕과 체에서 나툰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우리의 그 절대성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는 없지만 뭐다? 본래 우리의 절대성의 뭐다?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그 절대성과 이 모습이 둘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절대성은 진짜고 상대성은 가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배우죠. 왜?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고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진짜와 가짜를 딱 나누어서 처음에는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거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갖 몸을 놔두고 육근으로 육진경계를 다 보고 하는 것이 뭐다? 작용이다.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멘트를 할 때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싫어하고, 이 자리 그렇게 하죠. 이 자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작용이라는 뜻이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야. 지금 작용이라. 그래서 일처의 모든 모습이 절대성, 그 절대평등성, 우리의 그 성품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상대성이라고 모습이라고 이거는 나쁜 거예요. 어쩐 거예요. 이런 거 아니죠. 상대성 속에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 가짜 속에 진짜가 있다. 또 진짜 속에 무슨 모습을 나툰다.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다.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변하는 거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거. 일체의 모습이 변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걸 알아야 변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성품짜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성품짜리는 불생불멸이라 본래 구족해 있어.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짜리는 내가 지금 미하다고 해서 본성짜리를 잃어버렸거나 내가 깨쳤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항상 여여하다. 항상 여여하니까 뭐만 우리가 가짜인 줄 확실히 알고 거기에 들러붙지 않으면, 머물지 않으면 된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본성 자리에서 나툰 그 작용, 이 모습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이 모습이 작용이구나. 작용으로 이제 내가 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가짜라고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작용으로. 작용 속에 뭐가 있다? 바탕이 있죠.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말이지. 그래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냥 새말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새말기가 저절로 되는 거죠.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육근으로 육진경계를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작용이라, 작용. 성품자리의 작용. 그러면 모습을 변하고 헛것이라고 내치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작용으로 봐요, 작용. 그래서 이제 새말기 규범의 1번이 뭐냐 하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체다. 일체의 모습은 성품자리의 작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말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상법신이 모습 없는 법신자리, 우리의 말하자면 본래 면목자리, 본성자리, 성품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말을 하는 거는 뭐지요? 변하는 거지요. 근데 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나의 변하지 않는 성품자리가 변하는 것을 굴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백범 선생님은 그래 놓으셨거든요. 50년 전에. 그거나 76년이니까 벌써 여기 25년이고 25, 50년이죠. 50년 전. 그랬다면 이거는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화두는 화두라. 왜?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가 일체의 모습을 굴리니까 성품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예요, 화두. 화두는 화두인데 어떤 화두냐? 새로운 화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고 쉬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일체의 모습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그런데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 속에 고정불변한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요? 법신자리는 없는 내라. 없는 내라. 없는 내라. 거기서 이제 안심인명이 되는 거죠. 거기서 자유가 있는 거죠.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죽었다 깨도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몸뚱이가 변하잖아요. 변하고 반드시 생멸을 맞게 되잖아요. 죽음을 맞게 되고 생하고 멸을 맞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이 몸뚱이가 내가 나인 하는 나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죠. 그러나 이 몸뚱이가 나의 성품자리의 작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자유죠. 완전한 자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본래 니는 부처라는 거, 니는 본래 부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지, 변하는 생각을 나라고 하지, 변하는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하지.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맨날 괴로움과 번뇌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지요. 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 그런 인생은 살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건 쏘가서 사는 거지요. 뒤바뀐 생각이니까. 본래 나는 뭐다? 영원한 생명자리죠. 영원하대. 본래 나의 그 자리는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생멸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영원한 거라. 그럼 영원하려면 어찌해야 되나? 생멸이 없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생멸이 없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지우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모습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은 엄청난 얘기예요. 나의 본래 면목은, 나의 본래 성품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항상 여여해.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변함이 없어. 생멸이 없어. 형상으로 생멸이 없든지 생각으로 생멸이 없든지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것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나의 작용이라. 그래서 몸뚱이도 나의 작용이다. 그래서 몸뚱이 보고 몸뚱이가 진짜 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요새 뭐 암도 많이 걸리죠. 독감도 엄청 걸려요 요새. 그래서 내 몸뚱이 보고 이 독감 걸리지 마 이렇게 명령한다고 안 걸리나? 이 몸뚱이는 인과 연만 딱 닿으면 어떻게 된다? 인과 연이 닿으면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연기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요. 그냥 이렇게 살면 쏟고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자기한테 어떻게? 뒤바뀐 생각.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거기에 쏟고 또 쏟고 쏟고 또 쏟고 몸뚱이 버리고 또 새로 나고 몸뚱이 버리고 또 새로 나오고 뭐 육도의 윤회를 해. 뭐 짐승이 됐다가 뭐 지옥도 갔다가 아기도 됐다가 육도의 윤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알아야 된다. 나는 진짜 나는 모습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거기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나의 작용이다. 나의 성품자리의 작용이다. 그래서 작용이니까 어때요? 말할 때도 나의 작용이고 걸어갈 때도 나의 작용이고 그지요? 진짜 나의 작용이고 밥 먹을 때도 나의 작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좋아한다 하는 것도 나의 작용이고 싫어한다 하는 것도 나의 작용이고 다 나의 작용이라. 이게 뭐다? 바로 새말기라. 그래서 그 모습을 굴리는 거지요. 그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것이고 바탕을 놔두자는 나의 성품을 놔두자. 변하는 것 속에 있는 작용, 바탕. 변하지 않는 것을 놔두자. 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것을 놔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하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 거는 한 몸이거든. 한 몸이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못 찾아. 벌써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모습이 없는 것을 찾으려 하면은 망상이라, 망상. 그러니까 철저하게 변하는 것이 변하는 줄 아는 거. 변하는 것이 헛것인 줄 아는 거.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 이것이 뭐다? 공부 방법이라는 겁니다. 공부 방법. 변하지 않는 것은 찾을 도리가 없어. 왜냐하면 한 생각을 일으켜서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이미 분별심이다.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맞으면 그 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딱 상대가 되죠. 주객이 나눠지죠. 그래서 이번 모습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일이 일어나고 저 일이 일어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더라도 이게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그래서 머물지 않는 그 힘을 기르는 거지요. 생활 속에서. 이게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연기와 공성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나? 인과 연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거지요. 그 속에 실체가 없어. 그 속에 나도 없어. 개별적인 나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증장돼.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면서 지혜가 증장돼서 생활이 전부 다 뭐다?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생활이 전부 작용이거든요. 작용이니까 그것을 계속 적용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간단한 말로 하면은 웬만한 거는 뭐다? 통과. 간단하게 말하면 웬만한 거는 통과. 변하고 헛것이요. 웬만한 거는 통과. 자꾸 통과하는 것도 그 습관이 붙어야 돼요. 통과를 자꾸 하게 되면 아주 작은 일에 막 발발발 떨고 그러지는 않죠. 이게 이제 지혜가 증장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본래 밝은 마음이지만 우리는 둘러보는 그 분별 망상 때문에 아주 그냥 마음이 어두워져 있거든. 그런데 이제 내 말 딱 보면 맨날 우리는 시비를 붙거든요. 마음에. 그죠? 밉다, 곱다, 안다, 모른다, 옳다, 그렇다. 요새 옳다, 그렇다 해서 난리 나죠. 그래서
십이분별을 붙어요. 십이분별을 붙는 데서 자기가 그 십이분별을 이렇게 자꾸 놓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밝아지면서 지혜가 자꾸 생기죠. 지혜는 어디서 생기느냐? 어디 가서 내가 뭘 많이 읽고 많이 하고 그런다고 지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학 교수나 뭐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혜가 되게 밝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하는 행동이나 인성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도 천지거든. 그거 왜 그러냐? 지혜라는 것은 모든 분별을 놓는 데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통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서 지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통과. 웬만한 거는 통과. 또 웬만한 거는 뭐다? 감사. 웬만한 거는 감사. 우리 그 법상을 도반님은 여기 감사, 지금 감사, 여기 감사 그렇게 하더만 지금 감사, 여기 감사. 그러니까 항상 딱 하면 감사합니다. 딱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뒤에 후렴이 안 붙어요. 그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후렴이 안 붙어. 거기서 끝나. 참 좋은 겁니다. 그 감사일기요. 감사.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하루에 꼭 10개씩 쓴다고. 그 노트에. 10개씩 꽉 씁니다. 저도.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참 많이 가라앉고 또 작은데 만족할 줄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되게 쫌생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지. 작은데 만족할 줄 알게 되면 그릇이 자꾸 커져.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공부는 절대의 공부라서 마음을 허공과 같이 키워야 된다라고 했거든. 본래 허공처럼 그런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맨날 분별망상을 하니까 전부 다 마음이 뭐 소주잔밖에 안 돼. 아이 소주잔에 아무리 물 부어봐. 철철철철 넘치고 소주잔 이상 그 양을 말하자면 넘는 거는 수용이 안 되거든요.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꾸 감사일기도 쓰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은데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면 점점 커지죠. 이렇게. 이 참 불교 공부 좋은 겁니다. 이 불교 공부는 인생을 자기를 아주 밑바닥부터 뒤집어서 완전히 환골탈태를 시키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변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처음 공식을 연습할 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몸뚱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한 자가 있고 변하고 고치고 머물 수 없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과 밖을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려는 데 하고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려는 데 변한다 할 것이다 넘을 수 없다 하고 가만히 내려놓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만약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어렵게 됩니다. 무슨 공식을 연습하다 보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변화가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인가 하는 것도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나라는 경계를 지어놓고 안과 밖을 나누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들어보고 상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나와 내 것, 얼과 얼과 없음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자,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이때까지 내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 여기 칠판이 있죠. 칠판이 있으면은 이거를 칠판을 허공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게 완전히 허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칠판을 봅시다. 근데 자, 칠판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탁 그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경계를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딱 경계를 지어서 요 안을 뭐라고 하느냐, 나라고 해. 나라고 해. 그리고 나 아닌 것, 요 밖이죠. 나 아닌 것이 요 경계, 요 원을 친 경계하는 나라고 하고, 요거는 나 아닌 것이. 그러니까 여기 대상이 되겠죠. 대상이라, 대상. 그래서 요 나라고 경계를 딱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아니라고 해요. 요걸 뭐라고 한다? 밖이라고 해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내가 맨날 아니야. 이게 이제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늘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이 몸뚱이에 달라붙어 있든지, 그 생각이 몸뚱이에 달라붙어 있든지, 또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달라붙어 있든지,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나는 맨날 이렇게 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가 매우 어려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요. 저도 백봉 선생님한테 와서 이거를 알았어요. 내가 안에서 밖을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어디에 맹점이 있었는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빨간 장미 그 얘기도 이제 막 써놨잖아요. 그래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질문을 해서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됐는데, 진짜 인연으로 턱 만나게 됐는데, 백봉 선생님 법문을 딱 들으면서 나의 위치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봤느냐, 내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고 세상은 어떻게 생겼어, 물론 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생각도 했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했냐, 나는 딱 고정불변이라, 이걸 막 철옹성이라, 철옹성이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안에서 밖을 본다는 것이 몰랐어, 백봉장한테 오기 전에. 근데 법문을 딱 듣는데 딱 보니까 나는 내가 나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나는 이거는
철옹성이라고 했죠. 막 이거는 변하지를 않아. 막 딱 보자 픽스 딱 해놓고 막 캉캉 못 박아놓고 맨날 바깥만 보는 거야.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 감지가 안 돼, 자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각이 안 됐어. 온갖 질문을 하고 온갖 그걸 하는데도 나는 아주 그냥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안에서 밖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나 아닌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안에서 밖을. 근데 사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나와 나 아닌 것, 안과 밖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지금? 나와 나 아닌 것, 안과 밖이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있나요? 이건 초등학생이라야 대답을 잘하는데 어른이 되면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잘 몰라. 어디 있어요? 옛날에 시무선언에 갔을 때 지렁이가 비가 개고 나서 지렁이 이야기가 그 가 때문에 나온 건데 지렁이가 이게 길바닥 위에 나왔단 말이지. 그 지렁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근데 그때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걔가 뭐라고 하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땅바닥에 있으니까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보이지. 그래서 아이고 전부 박수치라고 했어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럼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 대답을 못해. 걔가 뭐라고 하면 가까이 가서 봐야 됩니다 이라는 거야. 너무나 들으면 다 알잖아요. 지렁이 땅바닥에 있는 지렁이 보려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가서 봐야지.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려면 나에게 가까이 와야죠. 나에게 가까이 와야죠. 근데 나에게 가까이 안 오고 나는 어떻게 본다? 맨날 밖만 쳐다보고 있죠. 맨날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 한번 물어볼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나다 나 아닌 거 안과 밖에 어디에 있나요? 자 김정희 도반님 어디에 있나요? 거기 해제하고 저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어려워서 이러니까 너무 어렵잖아.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뒤집어서 보여. 내 마음 어디에 있는 줄 알아서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 마음을 어디 가서 찾아. 못 보여주잖아요. 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유영숙 도가님. 네. 자신이 그냥 밖에 있으니까 안과 밖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김시현 도가님. 제 생각에는 나를 몸뚱이로 보니까 나는 몸뚱이가 되고 밖에 있는 거는 다 몸뚱이 내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많아서 이런 거라. 사람들이 뭘 좀 배우면 뭘 배우는데 그냥 또 그 내용에 또 집착을 하는 거야. 자, 또 물어봅시다. 수자타는 어디에 있어? 안과 박, 나와 나 아닌 거 어디에 있어? 여기가 어딘디? 여기 점 찍어봐. 어딘가. 여기 몸뚱이가 있으니까 여기라고 하지. 몸뚱이는 헛것이라서 어디 허공에 대고 여기 해봐야 여기라고 점 찍을 곳이 없어. 허공에는
저기 청명을 여기. 어디에 있어요? 자, 묘명아 어디에 있어? 칠판에 있잖아. 칠판에 있잖냐고. 헐. 칠판을 따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칠판이 허공이다 생각을 해봐라. 칠판에 있잖냐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지? 나라는 경계.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별, 주체와 객체로 나눈다.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눈 데가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딱 경계를 지어. 경계를 지으면 그 경계를 짓는 순간 나 아닌 것이 생겨버리네. 나와 나 아닌 것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뭐 나 생기고 나 아닌 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생겨요. 주체와 객체는. 그러면 또 안과 밖이 동시에 생기네. 자, 왜 칠판에 있는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것이, 나라는 경계를 안 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디에 있어요? 나라는 경계를 안 지었어, 지금. 어디에 있어? 나다, 나 아니다, 아니다, 밖이다. 어디에 있어요? 칠판에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아니다, 밖이다, 나다, 나 아니다 해도 다 칠판에 있잖아. 칠판에 있잖아요. 이걸 칠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냥 허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지금 허공에 무슨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근데 이거는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의 작용이라. 작용으로 무슨 모습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지금 일치맹도 일어났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이죠. 100% 이거는 100% 진실이죠. 뭐 얼마나 지금 두 발을 지구에 딛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라지는 거는 벌써 생할 때 멸하는 거를 계약을 해놓고 생하는 거예요. 생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노트에다가 맨날 그 매일매일 쓰는데 허공나로서 성성하게 변하는 도리로 몸뚱이 잘 버리기. 이걸 매일 씁니다, 제가. 그리고 도솔천 내원궁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매일 쓰면 어떻게 되느냐. 각인이 되거든. 각인이 되거든. 그래서 허공나로서 나의 법신자리로서 성성하게 변하는 도리거든. 이 몸뚱이가. 변하는 도리로 몸뚱이 잘 버리기. 그렇게 늘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다, 나 아니다, 아니다, 밖이다 하는 것이 보면은 경계를 짓지 않으면 나다, 나 아니다, 아니다, 밖이다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나다, 나 아니다, 아니다, 밖이다 하는 거는 이 경계를 지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경계가 뭐냐? 이 경계가 개별적이고 또 독립적이고 고정 불변한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몸뚱이를 딱 보고 변하는 몸뚱이를 보고 그림자인 몸뚱이를 보고 거기에다가 생각이 딱 집착을 하는 거죠. 그냥 몸뚱이는 나의 본성자리의 작용이다. 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성자리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거든. 그러면 일시맹 본성자리나 이지움 본성자리나 또 청명월 본성자리나 김시연 본성자리나 뭐다? 똑같아. 왜 그러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는 이 무상이라는
무상을 근본으로 한다고 했죠. 육조당경에서도. 무상이 근본이다. 무상이 근본이라. 그러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와 나 이런 모든 이런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삼라만상이 전부 한 집안 식구라. 한 집안 소식이라. 그런 소리 들었죠? 한 집안 식구라. 한 집안 소식이라고. 그게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똑같아. 왜? 모습이 없었어. 다 본래 면목이, 본성이. 근데 나라고 딱 내가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것이 대상이 생겨버려요. 요거를 주체라고 하고 요거를 객체라고 하죠. 주객이 생긴다라고 하죠. 망심의 특징이 주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망심, 진심의 특징은 뭐냐? 주객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요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6분 정도 쉬겠습니다.